자, 10월 15일 시장이 1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 그렇듯이 살짝 밀리고 있죠. 뭐 크게 우려될 상황 이런 건 아니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제 생각이지만 너무 단기 단타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면 나머지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 큰 그 뉴스가 있긴 하지만 이런 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는 거에 너무 하루하루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오늘 하루 단타 단기 칠 게 아닌 다음엔 크게 여기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추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수급상을 보면 오늘 시간별 투자자 오늘 코스닥 코스피 전체를 보면 코스피 시장에 간만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간만에 있는 일이고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죠. 이 HLB 그룹들도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세에 있어서 역시 HLB나 HLB 생명과학 주식들도 전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잘 올라왔죠. 잘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오늘 하루쯤은 또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 매도세가 있는데 그에 반해 시장은 좀 강한 편이죠. HLB가 장 중에 그러니까 어차피 장 중이라 장 끝나봐야 알지만 일단 16만 주 정도의 매도세가 잡히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20만 주 정도의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HLB 제약도 조금 이렇게 보시면 46,000원 정도, 46,000주 정도의 매도세가 잡히고 있죠. 넥스사이언스도 역시 16만 주 정도의 이렇게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히 이렇게 이 HLB 그룹주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제약바이오주를 매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고 사실 며칠 전에 제약바이오주 급락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좀 반전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조금 밀리고 있는데 뭐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영어 정도 하루 쉬어가는 이런 분위기죠. 사실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좀 하루 쉬어간다고 표현하기가 좀 죄송한 게 너무 많이 밀렸죠. 자, 유튜브를 시작한 게 이렇게 항상 HLB나 스푸트니크 V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푸트니크 V까지 좀 애정이 가는데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대차 거래가 하루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안 나오죠. 공매도 대차 거래를 동시에 살펴보면 한 공매도 끈질깁니다. 이 7%대라서 깜짝 놀랐는데 다시 3% 살짝 늘긴 했는데 많은 양은 아니고 이 상한 수량 신규 수량이 거의 비슷하고 어제는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는 제법 상한 수량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게 사실이고 HLB 생명과학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공매도가 1%대까지 굉장히 줄었다가 어제도 살짝 나왔습니다. 이 신규 수량 상한 수량이 거의 변화가 없는 HLB 생명과학이죠. 이 항상 우리가 이 차트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는 이 앞으로 이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저점들을 잘 지켜나간지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특히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완성이 되죠. 한 주의 완성은 금요일 날 3시 반이 됩니다. 자, 월봉의 장기적인 추세는 음봉으로 밀려있긴 해도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 5주선에 애초에 깼을 때가 항상 추세가 조정이 들어올 거야. 그럼 우리는 조정할 수 있어. 이런 이 확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우리가 추세가 이제 하향으로 밀리지 않을 거야라는 지표를 19년도 11월 달에 생긴 요 산 같은 부분 이 부분을 제가 기준을 잡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여기를 딱 찍고 돌아서는 정말로 뭐 약속이 나는 듯이 신기한 일이죠.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곡점의 이력은 대단한 거고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이 좀 반등을 해줘서 10주선이 깔끔하게 끝나줘야 다음 주에 10주선이 따라 올라갈 때 10주선 밑에서 캔들이 시작하지 않게 되죠. 만약에 오늘 넉넉하게 끝나주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10주선 밑에서 출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밑에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즉 횡보하는 상황이 되죠. 횡보하면서 나는 나노코박스의 눈치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요새 이 근간에 몇 가지 자료들 챙겨봤을 때 20일 안에 10월 20일쯤에 많은 게 결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즉 다음 주에 승부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이 승부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그랬을 때 난 단기야. 뉴스가 뜨면 팔을 거야 하신 분을 팔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난 장기야. 매달 꾸준히 모아갈 거면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비두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내비뒀다가 밑에서 또 사고 꾸준히 매달 모아가는 난 HLB랑 이게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 그러면 꾸준히 5개월선 찍고 돌아 나가거나 이렇게 밀려줄 때마다 매수해 주는 게 좋고 단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뉴스와 함께 급등했을 때, 즉 모든 뉴스는 급등하면서 나오죠. 이럴 때 매도해 주는 게 좋죠. 사실 WHO 승인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WHO 승인이 났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주가를 봐도 역시 주봉에서 10선 이에 있죠. 이렇게. 그리고 HLB 주가를 보면
요렇게 지금 20주선을 잘 지켜줬죠. 요걸 깨게 되면 상당히 불안한 것을 잘 지켜주고 있고, 이 꼬리 끝에가 결국 월봉의 추세로 봤을 때 제가 5개월선 했죠. 5개월선이라고 그랬죠. 5개월선 꼬리를 딱 짚고 나가는, 즉 장기적인 추세를 우리가 우하향을 안 할 거라는 지표가 된다고 그랬죠. 항상 이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쭉 우하향. 또 깨게 되면 쭉 우하향. 자, 깨게 되면 우하향. 왜 그리냐면 5개월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는 거기 때문에, 어라? 주식 자꾸 이 가격을 깨고 내려오네? 그러면 반드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HLB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G3BNT 주주들 얘기가 좀 있는데, 회사는 위기 HLB가 인수해달라. 이건 제가 저녁 때나 한번 이렇게 자세히 기사를 뜯어보고 살펴볼 거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LB 제약이나 HLB, HLB 이렇게 쭉 넥스사이언스 이렇게 해서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있고, 역시 긴급 승인 여부에 대한 이 관심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에는 베트남에서 개발된 제조합 단백질, 제가 이 제조합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은 제조합 단백질도 SK바이오 사이언스나 노바백스하고 틀리게 이 면역 이 항암제인가요? 아니, 면역 항암제가 아니라 면역 증강제, 이 면역 증강제에 대한 이 로열티 이거를 지불 안 하는, 그러니까 특허에 대한 비용을 지불 안 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아마 제약값이 백신값이 좀 싸지 않나, 이런 영상도 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WHO 전문가와 나노젠이 이 나노코박스 면역원성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는 이런 기사가 있고, 백신 대조 연구 20일 발표할 거라는 BNT 뉴스의 기사 링크입니다. 따라서 요거 관련해서 기사 BNT 뉴스 치시면 잘 나오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결국 20일이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HLB 제약을 보면 역시나 꼬리가 깨져야 할 자리 안 깨긴 했지만 5개월선을 절대 이번 달에 이탈하면 안 돼요.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봉은 한 달이 끝나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깨게 되면 추세가 깨져요. 항상 5개월선을 깼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다거나 또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주봉 20주선이 올려놔야 되는데 아슬아슬합니다. 가격이 2만원대 위에 올라서야 20주선을 지켜주는 건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따 3시 반 넘어서 종가에 체크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번 주 주말에는 한번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주선을 잘 타고 올라간 넥스사이언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20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야 추세가 유지가 되고, 월봉에서 5개월을 지켜주는 자리가 넥스사이언스는 무척 중요하고, 일봉에서 일단 저점을 찍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해도 횡보해줘야 추세가 더 이상 밑으로 밀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G3BNT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HLB 인수가 되면서 그 뉴스로 호재가 다 날아갔는데, 결국 강력한 저항선이 20개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5개월선 기준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꼬리가 딱 찍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2위에서 끝나면서 음봉 하나 그려주면 다음 달에 이렇게 돌아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29일 임시총회가 열리죠. 임시총회가 열려서 여기서 G3BNT가 HLB 테라퓨틱스로 사명도 변경되고 7명의 이사분들이 G3BNT의 새로운 이사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HLB8로 제가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했다고 그랬죠.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10개월선 찍었는데 이것도 깨면 20개월선, 즉 이렇게 되는 거죠. 5개월선을 깨면 제가 추세가 깨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개월선을 깼을 때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비중 줄여놓고 밑에서 더 살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한번 줄여놓고 한 번 더 살까? 이런 본인만의 투자 대응이 필요해 보죠. 여기서 100%다 실어서 고통받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얘기죠. 추세를 확증짓는 5개월선도 깼지만 주봉에서 1대 5선 깼죠. 5선을 깨면 위험하고, 이때 박스권 하단도 깼기 때문에 이 주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박스권 하단의 이탈은 역시 주가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확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며칠간 고생하는 거고, 당연히 주가를 돌려주거나 돌아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죠. 물론 우리의 생각과 틀리게 바로 점상 갈 수도 있어.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한 번을 바라고서 종목을 대응하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 주식을 잘 모아갈 거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이 가장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밀려 있어도 어제 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하루 좀 쉬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5일선을 지켜주는 게 HLB나 HLB 생명과학들도 중요한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오늘 또 하루 좀 떨어졌다고 그래서 나눠진 나노코박스도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긴급 승인 안 돼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죠. 이런 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고, 우린 그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다음 주 20일 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날짜 날진 모르죠. 단지 본인의 투자 철학에 맞게, 그리고 본인의 투자 원칙, 본인이 세워놓으신 투자 원칙이 있겠죠. 그럼 이 원칙에 맞게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게
가장 좋은 H1B를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H1B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기사들,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그때그때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